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시장조사 수행 심화 가이드, 이걸 바탕으로 시장조사의 세계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 진짜 정보는 너무 많은데 정작 이거다 싶은 통찰력 얻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쵸? 과연 이 시장조사가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주고 또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뭐랄까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딱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분석으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뭐냐면요. 그냥 이 가이드 내용을 줄줄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있는 핵심 지혜, 또 가끔은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쏙쏙 뽑아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순식간에 나 시장조사 좀 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네, 이 데이터랑 도구들이 막 쏟아지는 시대에 길 잃지 않고 진짜 효과적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 시장 조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냥 제품 잘 만들고 열심히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서는 이걸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과정 이렇게 정의하던데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팔지, 누구한테 팔아야 할지, 그리고 경쟁자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내서 그 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딱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기 위한 활동?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던가 예측 모델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써서 소비자 행동 패턴까지 읽어내려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비즈니스라는 게 고객 마음을 얻는 게임이거든요. 고객이 뭘 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딱 맞는 메시지를 던져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전환율도 높이고 당연히 매출도 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 기반 시장 조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된 거죠. 듣고 보니까 자료에 나왔던 그 글로벌 기술 기업 사례, 그거 딱 생각나네요. 사용자 조사를 엄청 크게 했는데 사람들이 복잡한 기능 이런 거보다 쉽고 빠른 거, 이걸 훨씬 원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회사가 그 당연한 결과에 딱 집중해서 제품을 확 바꿨더니 고객 만족도는 물론이고 매출이랑 시장 점유율까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고객 목소리 안에 엄청난 성공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회사 안에서는 절대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조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해지죠.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서 남들이 못 보는 트렌드나 고객의 숨겨진 니즈, 이런 걸 먼저 발견하는 기업이 결국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시들 몇 개 더 있었죠, 가이드에. 예를 들면 그 채식이나 비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슬슬 늘어나는 걸 시장 조사를 통해서 먼저 딱 감지한 식품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거 되겠어 할 때 이 회사들은 발빠르게 식물성 제품 라인을 딱 내놓아서 커지는 시장을 먼저 잡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완전 강자가 됐죠. 스마트홈 기술도 딱 비슷한 예예요. 그냥 편리하겠다 이 정도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존 시스템이랑 연동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딱 확인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연동성. 네, 그래서 사용하기 편한 제품을 먼저 내놓으면서 시장을 확 주도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원격 근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협업 툴 시장 커질 거다 예측하고 빨리 움직인 회사들도 다 비슷한 성공 스토리를 썼죠. 결국은 이 변화의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읽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 그게 시장조사의 진짜 가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이런 대단한 통찰력, 이거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를 얘기하던데 이거 다 알아야 하는 건지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걸 전부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상황에 맞게 딱 골라 쓰기가 좋죠. 크게 보면요, 직접 정보를 캐내는 방식, 이걸 1차 조사, primary research라고 하고요.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걸 2차 조사,
secondary research라고 해요. 아, 직접 캐내는 거랑 이미 있는 거 쓰는 거. 네.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는 숫자로 답을 찾는 정량조사, quantitative research. 그리고 왜? 라는 질문에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정성조사, qualitative research.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네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잘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하, 조합이 핵심이다. 그럼 1차 조사, 그러니까 직접 정보를 캐내는 방법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뭐 설문조사도 있고 인터뷰, 관찰,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 사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뭘 알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 써본 사람 중에 몇 %나 만족할까?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의 의견을 숫자로 딱 알고 싶다. 그러면 대규모 설문조사가 좋죠. 요즘 온라인 설문 도구 잘 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많은 사람 의견을 모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왜 만족하는지 혹은 불만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 건지 이런 깊은 속마음을 알고 싶다. 이건 숫자로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왜는 숫자가 아니니까. 네. 그럴 때는 심층 인터뷰를 하거나 소수의 사람들과 좀 깊게 대화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참여자들 표정이나 말투, 또 서로 막 이야기 주고받는 거 보면서 예상 못한 통찰을 얻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문은 넓게, 인터뷰는 깊게 파는 거네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실제 행동하는 거랑 다를 때도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건강에 좋은 음식 먹을 거예요 해놓고 실제로는 맨날 인스턴트만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직접 관찰, observation이나 민속학적 조사, 에트노그래피 같은 방법들이에요. 민속학적 조사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예를 들면 매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제품 앞에서 막 망설이는지 이걸 직접 보거나 아예 고객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생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와, 같이 생활하면서요? 네. 시간하고 노력이 엄청 많이 들죠. 근데 말로는 절대 표현 안 되는 진짜 속마음, 진짜 니즈를 발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게 뭐지?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2차 조사, 그러니까 남이 이미 모아놓은 정보를 쓰는 거예요. 이건 좀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어때요? 그냥 보고서 같은 거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편한 점도 있지만 함정도 분명히 있어요. 시장 보고서나 정부 통계, 학술 논문, 뉴스 기사 찾아보면 쓸 수 있는 자료는 정말 많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건 엄청 큰 장점이고요. 네, 그건 좋네요. 근데 그 정보가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가, 또 최신 정보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내가 궁금한 것에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정보인가, 이걸 아주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싼 돈 주고 시장 보고서를 샀는데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만 막 하고 있어서 실망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나 고객 리뷰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실시간 트렌드를 읽는 데는 참 좋은데 정보가 좀 편향되어 있거나 심지어 가짜 정보일 가능성도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점심은 없다. 딱 이거네요. 편한 만큼 정보의 질을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덕분에 새로운 방식들도 많이 쓰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사용자 생성 콘텐츠, 그러니까 UGC 분석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나 SNS, 커뮤니티 같은데 자발적으로 올리는 글, 댓글, 사진, 영상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로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 반응, 최신 유행 같은 걸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해시태그나 특정 키워드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또 웹 분석 도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 그걸 활용하면 우리 웹사이트에 누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를 보고 어디서 나가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 웹분석이라는 게 그냥 방문자 수 세는 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퍼널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우리 웹사이트에 처음 딱 들어와서 회랑 가입이나 구매 같은 최종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각 단계를 마치 깔때기, 퍼널처럼 보는 거예요. 깔때기요? 아, 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지, 즉 이탈률이 높은 구간을 딱 찾아낼 수 있어요. 마치 수도관에서 어디서 물이 새는지 찾는 것처럼요.
오,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전체 전환율을 높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냥 막연하게 어디가 문제일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파고들면 끝이 없네요, 시장 조사라는 게.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시장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이드에 보니까 뭐 핵심 단계 이런 게 있던데 그냥 그거 순서대로 따라하면 되나요? 단계별로 뭐 체크리스트처럼 딱딱 접근하기보다는 전체 과정을 좀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목표를 아주 날카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냥 고객 만족도 형상시켜야지 이런 두루뭉술한 목표 말고요. 예를 들면 20대 여성 고객이 우리 앱을 떠나는 주된 이유 3가지를 밝혀내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해요. 아, 측정 가능하게. 네. 그래야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할지가 명확해지거든요. 목표 설정이 진짜 첫 단추군요. 그럼 그 다음은요? 둘째, 하나의 방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방법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신제품 아이디어를 검증한다면 먼저 넓게 설문조사로 시장 반응을 한번 싹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나 FGI를 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좀 더 깊게 얻고 가능하다면 작은 규모로 테스트, 실험까지 해보는 식으로요. 여러 방법을 이렇게 조합하는 게 훨씬 강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데이터 수집은 신중하게, 분석은 깊이 있게. 설문 질문 하나 잘못 만들면 결과 전체가 왜곡될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반드시 지켜야 하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그냥 정리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통계 도구나 여러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 결과를 잘 뽑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또 잘 전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막 복잡한 데이터만 잔뜩 늘어놓으면 아무도 안 보려고 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결과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 빼곡한 숫자 대신에 인포그래픽이나 차트 같은 걸 활용하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만 딸랑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매출 데이터나 경쟁사 동향 같은 다른 정보들이랑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재현까지 담아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액션 아이템까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조사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번 딱 조사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하고 또 그 결과를 측정하고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일종의 학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시장 조사는 정말 한 번 하고 끝내는 숙제가 아니네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군요.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런 조사들, 특히 직접 하는 1차 조사는 시간도 돈도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혹시 작은 회사나 개인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물론 대기업처럼 막대한 예산을 쓰기는 어렵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산의 크기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의 명확성, 그리고 방법의 적절성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온라인 설문 도구도 정말 많고요. 소규모 FGI나 인터뷰 같은 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거든요. 네. 소셜 미디어 분석이나 웹 분석 도구 중에서도 무료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핵심은 우리 회사의 지금 상황과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완벽한 조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아, 그렇군요. 완벽함보다는 실행하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결국 이 모든 노력이 다 비즈니스 성장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시장 조사가 실제로 성장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기여는 실패 확률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실패하기 딱 좋거든요. 시장 조사는 이런 헛발질을 막아주고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도록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죠. 네, 헛발질 방지 중요하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고객 만족도 높이고 재구매율도 올리고 또 긍정적인 입소문까지 만들어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마케팅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아, 효율화. 네, 엉뚱한 데다가 광고비 막 쓰는 대신에요.
가장 가능성 높은 잠재 고객한테 그들이 딱 혹할 만한 메시지를 그들이 자주 보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적은 비용으로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거죠. 실패를 줄이고 마케팅을 효율화한다. 와, 정말 핵심적인데요. 혹시 또 다른 효과는 없을까요?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의 발판이 됩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 그러니까 KPI 같은 걸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면 우리 전략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뭘 개선해야 하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조직 전체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시장조사 수행 심화 가이드. 이걸 통해서 단순히 방법론 몇 개 아는 걸 넘어서요. 시장조사가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읽고 숨겨진 기회를 찾고 또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게 개인화되는 요즘 시대에는 고객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분야, 혹은 내가 관심을 가진 영역에서 아직 아무도 제대로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파헤쳐보면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나만의 질문은 뭘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까? 어쩌면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분만의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돌아가시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